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성공과 돈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이 당신을 가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감옥이 기회 부족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하는 생각이라면 어떨까요? 35살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회를 놓쳤다고 믿는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은 앞으로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요? 이런 생각은 성공의 가장 큰 방해꾼 중 하나입니다. 과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뇌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즉, 자신이 실패하고 불안하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것처럼 행동하고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하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당신이 선택한 미래에 당신의 삶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되뇌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닫아버렸나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것은 이미 내 것이야. 나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런 모순이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저 바니스터는 수년 동안 4분 미만의 1마일을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인간의 몸이 버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달성하기 전에 그는 마음속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군중의 함성을 듣고 격렬한 숨소리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미 성공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1954년 어느 날 불가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얼마나 많은 장벽을 안고 있는데 사실 그 장벽은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35살 이후에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기복을 겪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패턴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논리를 뒤집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 미래의 당신처럼 산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처럼 자세를 취하고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말하고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신적 연습이라고 하며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담아 정신적 경험을 반복할 때마다 뇌는 그 경험과 관련된 회로를 강화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마음과 몸을 그 경험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빚에 시달리고 불안하며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확인하는 정보만 걸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번영하고 존엄하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필터가 바뀌고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기회가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눈을 감고 변화된 당신의 삶을 시각화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집, 자동차, 건강은 어떨까요?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과장된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실험을 해보세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한 것처럼 옷을 입고 명확하고 확신에 찬 사람처럼 말하세요. 그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때 그것을 알아챕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부자가 된다의 저자가 되기 전에 그는 명성도 돈도 미래도 불확실한 젊은 기자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당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라는 과제를 제시했을 때 힐은 자원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이자 작가의 정체성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 서적 중 하나를 쓸 운명이라고 행동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문을 열어주었고 기업가와 지도자들이 그의 존재를 존중하고 비밀을 공유하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하며
패배자처럼 계속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현재가 되는 순간에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는 자신을 얼마나 자주 발견했습니까? 이처럼 흔한 작은 문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아직 승자로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마치 매번 이 말을 되풀이할 때마다 자신이 아직 능력이 없고 아직 무언가가 부족하며 성공은 항상 멀리 있다고 스스로에게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성공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차이를 알겠습니까? 첫 번째 표현은 노력, 투쟁,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확신, 신념, 심지어 가벼움까지 전달합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는 일을 바꿈으로써만 새로운 현실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지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현실에 도달합니다. 심리학은 정체성이 우리의 결과를 지휘하는 필터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각을 강화하는 태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방해하고 꿈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자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그 이미지와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거의 자동적입니다. 자신을 운동선수라고 정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일찍 일어나 훈련하는 것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 훈련은 전투이며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차이는 노력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존 F 케네디는 냉전 중에 미국이 그 10년 안에 달에 갈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도해 볼 것이라고,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온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평범한 노동자로 여겨졌던 엔지니어, 수학자, 관리자들은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개척자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나폴롱 힐도 자신의 삶에서 바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미국의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름도 돈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힐은 연구자, 작가, 세상에 성공의 비밀을 밝힐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너무나 강력해서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같은 지도자들이 그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책도 출판되지 않았고 명성도 얻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가 거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이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이미 누구인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심오하게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매일의 선택은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시도하고 노력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라도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고 성공하며 꿈꾸는 곳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강좌를 수강하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더라도 당신은 항상 출발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된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돌아갈 때까지 불편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돈을 벌었다가 잃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파괴하고 결과를 얻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행동만 바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먼저 결과를 얻어야 성공한 사람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으로 자신을 보아야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35살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되풀이할 겁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유일한 단계는 외부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삶의 기회를 빼앗는 가장 큰 도둑 중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조용하지만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패배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매번 이러한 두려움에 굴복할 때마다 평범함과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점은 실패 자체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물러섰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을 잃을까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중요한 대화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업을 바꾸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말해주세요. 만약 시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최악의 경우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경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추론이 멀리 가는 사람과 수년 동안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역사는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결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것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는 8번의 선거에서 패배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심각한 감정적 위기를 겪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각 상황을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실패를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는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지도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를 기억하세요. 35살 이후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 가족, 청구서, 약속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의 무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원하는 삶을 미루겠습니까? 10년 후 당신은 뒤돌아보며 만약 내가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도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동안 그는 재정적 안정과 가족적 안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쉬웠겠지만 그는 두려움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기간 동안 믿음과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쓰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책은 세대를 거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결정적이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성공이 이미 불가피하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까? 누군가 비웃을까봐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거절당할까봐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위험 부담 때문에 꿈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실패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위험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하고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엄청나게 과소평가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큰 변화를 추구하면서 변화의 진정한 원동력인 작은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마치 지붕부터 집을 짓고 싶어 하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벽돌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부 작업 속에서 견고한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집을 짓는 데 있어 이 기반은 바로 매일의 루틴입니다.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일상을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소셜미디어에 빠져들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정보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분 만에 에너지는 고갈되고 정신적인 집중력은 흐려집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의 목표와 마음을 일치시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10분간의 시각화, 5분간의 우선순위 작성,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여러분의 모습과 연결되는 잠깐의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아 보이지만 이러한 작은 것들이 축적되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감독이었던 빈스 롬바르디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쇠퇴한 팀을 맡았을 때 즉각적인 큰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대신 지칠 때까지 반복되는 매일의 루틴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선수들은 기본적인 훈련을 엄격하게 반복하여 점차 팀의 정체성이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패배자로서의 자신을 버리고 점수판에서 승리하기 전부터 승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적이었습니다. 7년 동안 5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변화는 영광의 날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일의 루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루틴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자신의 일터를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란 속에서 살아가며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자신이 되기 위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살아남기 위해 옷을 입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외모, 말투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체성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무질서하고 지쳐서 명확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1929년 대공황 때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절망과 빈곤에 빠져 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출판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일 글을 쓰는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의 훈련을 통해 여러 세대를 거치며 영향을 미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외부의 혼란에 굴복하고 자신의 루틴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성공의 법칙이나 생각하라 그리고 부유하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이 증명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루틴을 만들고 반복하면 뇌는 인지 부조화라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는 뇌가 여러분의 현재 정체성과 새롭게 만들어가는 습관 사이의 불일치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행동을 새로운 정체성에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더 나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매일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좋든 싫든 여러분의 루틴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부족함, 불안, 미루는 습관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풍요, 명료함, 그리고 훈련을 강화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한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묻지 않고 승리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날을 감사하며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단어는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며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들으셨습니까? 겉으로는 해가 없어 보이는 이 표현 속에는 실패가 자연스러운 가능성인 것처럼 의심의 씨앗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또는 모든 것이 잘 되면 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불확실성, 한계, 그리고 연기를 기대하도록 여러분의 뇌를 프로그램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반복하는 단어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경과학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정신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할 때는 확신과 집중과 관련된 뇌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만약 한다면, 나는 을 바란다 라고 말할 때는 활성화가 완전히 다르며 주저와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 자신의 뇌와 삶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며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위대한 결과와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윈스턴 처칠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에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영국이 항복 직전에 있을 때 그는 애매모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회 앞에서 저항해 보겠습니다. 또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며 들판에서 싸울 것이며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에 맞서온 나라를 지탱한 정신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 말해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반복하는 어휘를 통해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약해졌습니까? 여러분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명확한 예입니다. 돈이 없다, 안 된다, 너무 비싸다 라고 얼마나 자주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한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더 큰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또는 전략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와 같은 문구로 바꿔보세요. 단순한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족함 대신 풍요로움을 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차단되었던 곳에 기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또한 강력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왜 이런 일이 항상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을 피해자의 입장에 놓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을 창조자의 입장에 놓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답을 찾는 기계이며 여러분이 하는 질문을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라고 묻는다면 뇌는 그러한 시각을 강화하는 일련의 상황을 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 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뇌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해결책, 아이디어, 그리고 길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심, 한계 또는 패배를 표현하는 자동적인 말을 할 때마다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확신을 가지는 문구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은 가짜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은 이러한 단어들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삶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어는 세상을 창조합니다. 처칠은 단어로 저항을 만들었습니다. 힐은 단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계를 강화하는 언어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되며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형성하는 정체성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35살이나 50살이 넘었더라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는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진화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